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대선 선호도,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발표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오마이 TV 박정호 핫스팟을 빛내주시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더워요, 그렇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 제 여의도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면 이번 조사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개요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26, 27일간 이틀로 진행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이제 예비 후보라고 불러달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윤석열 예비 후보가 27.5%, 그러니까 지난번 2주 전 조사보다 0.3% 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글쎄요,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좀 분석해보고 할 때는 여기보다 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하락세 좀 멈춘 모습이란 말이죠.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뭐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 현 지지율을 네. 좀 특징 짓는다면은 뭐 지열은 했다. 지열은 했다. 그 뭐 하락세 제동은 잡았다. 아. 사실 그 뭐 이 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때 아니 그럼 뭐 주 뭐 120시간 네, 발언, 네, 네. 발언 그리고 이제 뭐 대구 밀란 발언 등 맞아요. 그런 이게 게 있었죠. 악재들이 많은데 왜 낙폭이 이렇게 적냐? 예. 이게 두 가지 요인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저희들 정감이라 하면은 네. 지난주 조사 대비 해서 얼마나 올랐냐 빠졌냐 지난주 조사 대비 기준에서 이제 올랐냐 내렸냐를 좀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조사 시점입니다. 이렇게 아. 우리가 격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격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열흘 사이에 이래저래 뭐 악재가 있더라도 조사 시점 전후 이게 뭐 최신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조사 시점 전후에 또 조사 2, 3일 전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조사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결국 이제 뭐 주 120시간 발언이나 이제 치맥 논란 사실 그 시기에 발표했던 조사들 보면은 다 이게 방향을 다 아래로 가리키면서 다른 조사들 그렇죠. 보면 좀 하락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와의 전격적인 뭐 치맥 회동이 있었죠. 그렇죠. 치맥 회동하면서 이제 나왔던 말이 이제 치맥 회동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이를테면 입당 여부 시점인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 대동소이라는 말로 맞아요. 예. 그 자리를 정리를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도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좀 화답을 했었죠. 결국 이제 조만간 입당을 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국민의힘으로의 그 핸들을 끊겠다는 것에 네. 염려하지 마라. 곧 하겠다. 아하. 그러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었죠. 또 한편 뭐 그게 뭐 지난 주 초부터 해서 뭐 시기가 언제냐, 네. 뭐 8월 10일이다. 아하. 혹 또 이제 몇 매체에서도 금준에 전격 입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소문 아닌 소문도 돌았는데 네. 여튼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좀 해소되면서 네.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3% 포인트 하락한 27.5% 보이면서 좀 약보합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하. 제가 말씀 하락세에 이제 아까 지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열 혹은 이제 하락세 제동은 그런 수준.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반전했다라는 그 일부 조사도 나와서 그게 이제 어제 좀 화제가 되었었죠. 이제 네네. 그것은 이제 좀 치맥 해동이라든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라 그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캠프 뭐 빌딩 또 이제 새롭게 후원금, 보강을 하고 뭐 후원금도 많이 뭐 모으고 완판 이런 네. 효과로 반영해서 5% 이렇게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조사에서 봤을 때는 낙폭을 좀 줄였다. 줄였다. 그 정도로. 예, 그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한 그 내용들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조사에는? 반영이 좀 안. 저희들 아, 월요일, 그, 화요일 네. 조사했었는데 열린공감 TV 그 이슈가 이제 음. 화요일 아, 이제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보도되고 밤에. 예. 좀 어저께 다시 이제 그 공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렇게 상황이고. 공방이 좀 벌어지면서 네, 그 법적 이슈는 조치라고.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아, 말씀. 제한 좀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가 앞으로 또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볼지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음. 아니면 보수 쪽에서 좀 안도감을 좀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이 행보에 따라서 이 수치는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 그 국민의힘 들어서면은 지지율의 좀 질적인 변화를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근데 또 지금 윤 전 총장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네. 국민의힘을 뭐 들어간 것이 옳지 않다. 그 유리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기보다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히려 11월 달 원샷 경선으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도 아하. 만만치 않은 걸로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또 뭐 일부 보도가 되면서 네. 이제 뭐 그런 논의도 있지만 윤 전 총장 본인은 뭐 지난 치맥 해동 발언이나 네. 이제 부산 방문하면서 그 날짜는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핸들을 방향을 좀 잡은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바깥에 이제 있으면서 지지율을 쌓아놓고 네. 뭐 간다라는 그런 이제 셈법이었는데 지금 이번 음. 조사에서도 봤지만 지난 한 달 이제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출마 선언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정확하게 한 달째 된 날이거든요. 그렇죠. 7월 그렇죠. 29일이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 사이에 음. 뭐 지지율이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가? 또 본인이 이제 뭐 확장이라면은 네. 기존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한다는 것인데 그 이제 그렇죠. 지역으로 보면 이제 충청, 음. 호남 그리고 이제 이념층으로 보자면 이제 중도, 네. 세대로 보자면 뭐 2030, 뭐 지역으로 뭐 호남도 일부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제한적이라 보거든요. 그런 이제 네. 그런 국민의힘의 기존 지지층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층의 어필 소구력이 있고 그 층에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뭐라 그러죠? 뻣뻣하다라고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뻣뻣하고 또 그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그 지지율이 다 말라버렸죠. 아하. 이때 뭐 중도층, 국민의힘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 네. 그 이제 그 보수층, 아하. 무당층 모두 이제 아랫 방향을 가리켰어요. 예. 이제 아까 말 낙폭이 줄어들었었지. 그나마 치맥 해동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그런 것을 치맥 해동이 없었다라면 네. 낙폭이 더 깊어졌을 것이고 낙폭이 더 깊어졌다라면 자칫 뭐 이재명 지사한테 추월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수준의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저희가 그럼 이어서 같이 보수권의 인사를 좀 보면 최재형 전 예. 감사원장 예. 4위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그 뒤에 최재형 전 원장인데 4.2%에서 5.5%로 5%를 넘었어요. 5% 벽을 어떻게 넘었어요. 봐야 될까요? 이제 지난 그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현장 급보로 날라온 소식이 최재형 원장 입당. 전격 입당이었죠. 그렇죠. 국민의 입당은 맞습니다. 그날이었죠. 그렇죠. 이제 뭐 2주가 지났는데. 사태 시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한 달 하고도 열흘 되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분이 좀 묘한 게 뭐냐면 정치 그 참여 선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입당부터 이제 보통 이제 맞아요. 참여 선언을 하고 곧이어서 입당을 하고 뭐 그런데 정확하게 시사한 그 다음 날 입당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다음 주에 뭐 출마 선언문이 나올 텐데 이제 보자면 정치 경력이 이제 2주예요, 2주. 2주. 2주 경력자가 네. 20년 경력자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하. 이거 굉장히 최재형 현상. 네. 뭐 이제 최재형 현상이라도 이제 불러도 뭐 뭐 그리고 과하지는 않은 사실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네. 저희들 이제 저 2주 전, 4주 전에 최재형 원장 지지율 심상찮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항상 전체
지지도보다 네. 선호도보다 국민의힘 선호도가 항상 높았어요. 네. 그 4주 전, 2주 전, 이번도 마찬가지고 즉 그냥 분명한 코어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나름대로 선행지표적 성격을 지닌다고 봤을 때 네. 계속 상승의 힘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두 자릿수를 찍었거든요. 예, 그만큼 기대감이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재형 전 원장을 좀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고 이제 기대감도 있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최재형 원장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뭐 분석가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그렇죠. 낮다. 예, 인지도에 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지도 저희들 이제 선거 이제 분석을 하면은 네. 인지도와 호감도를 이게 두 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지금 최재형 원장 보면 보수층 안에서는 이제 저인지 고호감 저인지 고호감. 인지도는 낮지만 호감도는 높은. 그 이제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인지도만 높아지면 그 지지율 상승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지도가 저도 그 분석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일단 인지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인지도가 네. 조금 쌓이면은 또 올라가면은 예. 그에 따른 지지도도 비례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10% 나왔죠. 뭐 전체적으로는 10을 못 넘었지만 예. 만약 그 최재형 원장이 전체 적합도에서 10 넘고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이제 이번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10.7 나왔는데 두 두 자리가. 자릿수를 찍었죠. 이게 15%까지 나온다라면 네. 이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 1강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1강 1중으로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대감, 네. 전망도 그 최재형 원장 측에서는 하고 있는 한껏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이게 있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예. 저인지 말씀을 저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을지 이 관건인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는 반응을 보면 이런 반응이 있었네. 아니 맨날 왜 윤석열 후보가 선호도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의문점도 제기하고 계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사 시점에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치맥 해동이 낙폭을 좀 줄여줬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좀 보면은 떨어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주 전보다는 떨어졌다. 계속적으로 이제 뭐그 전체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모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고점 찍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추세는 그렇게 보이고 물론 있다. 그 지지층들이 그 여권을 지지한 층에서는 아니 윤석열 그렇게 뭐 악재 일일 일악재라는 뭐그 일일 일사고 그런 표현도 있던데 네, 네. 그래 나오는데도 이렇게 그 높게 나타나는 것을 뭐냐 믿을 수 없다는데 그만큼 네. 또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반문 진영, 반문 정서에 대한 대표 주자. 대표 주자다. 물론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네. 아니 어느새 윤석열이 뭐 27밖에 안 나지금 30 찍는 조사들도 있는데 뭐 이건 왜 이래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추세라든지 이제 그걸 좀 그런 봐야 속에서 좀 파악을 좀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네. 예비 후보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 정체 조정 국면에서 네. 좀체 이렇게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옥자님이 치맥이 뭐라고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예. 그렇죠. 이런 뭐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여권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 2주 전에 26.4%였는데 이번에 25.5%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이번 조사 특징을 보자면은 이렇게 양 진영 정당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야권에서는 윤석열, 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두 후보가 후보 모두 예. 이재명 지사는 그 0.9% 포인트 빠진 25.5% 예. 이게 양진영 모두 소폭 약세를 좀 보였고 여야 이제 1위 후보가 여야 1위 후보가 조금 좀 약세를 보였고, 보였다. 이제 그 2위권 후보라 할 수 있는 뭐 이낙연 후보 말씀드렸죠. 이낙연 후보, 최재형 후보는 이제
그 조금 강세 내지 올랐네. 강보합 예. 양상을 좀 보여요. 전체적으로 사실 큰 흐름의 변동은 없었다라는 게 총평인데 네, 다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0.4, 0.9이 오른 걸 가지고 뭐 어떻다 저따라는 가지고 그만큼 이제 큰 변동 없음인데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추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은 네. 사실 이낙연 그 전 대표 지지율하고 같이 설명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뭐 구조나 상황이 될 수밖에 아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원팀 협약식을 하고 이제 그동안 좀 휴직에 있었던 그 이제 본 경선에서 이제 첫 TV 토론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2주여 동안에 뭐 있었던 일이 이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백제 발언 백제 발언. 그리고 이제 그 뭐 탄핵 네,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표결 어떻게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그 전후 사정 어땠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 진영 그 양 후보 진영 간에 네. 좀 격렬하게 좀 부닥쳤고 사실 이번 주 이제 여권 후보군들의 흐름을 보는 포인트 혹은 기준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른바 백제 발언과 이제 탄핵 논쟁에 그 영향이 그 누구한테는 덕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되었을까? 맞아요. 그게 참 궁금한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이번 아직도 그 진행 중인 거죠, 사실은 논란 자체가. 진행 중인 이슈고 공방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두 후보 모두 어디 한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혹은 불리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아하. 이제 그렇게 세게 붙었더라면 특히 진영 내에서 이제 한쪽이 좀 쏠림이 있으면 누구에게 뭐 판정승 혹은 뭐 케어승 누구한테 이 결국 이 논쟁 이슈가 유리하게 정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총합과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뭐 정당별로 네. 또 이념별로 봤을 때 이렇게 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진 않고 네. 진영 내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아. 혼조세 속에서 혼조세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재명 지사 0.9% 포인트 빠진 25.9 보였고 이낙연 대표 0.4% 포인트 오른 16.0%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간에 이제 뭐 짱짱하게 붙긴 했었지만 어느 한쪽에 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예. 뭐 정리되진 않았다. 문제는 이제 어저께 TV 토론에서도 또 나왔듯이 네. 뭐 탄핵이라든지 아하. 아까 백제 발언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건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아까 말 백제 발언이라든지 탄핵의 문제가 과연 지지층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결속시키고 그 지지층들 간에는 뭐 격렬하게 부닥칠 수 있는 요소지만은 네. 그 전체적인 어떤 선거 방향이라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과연 그게 뭐 바람직한 아하. 논쟁이냐 네. 한번 그 문제는 한번 좀 되짚어 음.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물론 그 때문에 어제 원팀 협약식도 했었고 그렇죠. 뭐 월요일 날그 이상민 그 선관위원장도 이제 그 경고성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저도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저께 네. TV 토론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쉽사리 이렇게 사그라들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 거의 뭐 좀 지나서 또 이렇게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사실 짜증을 유발하고 또 이제 TV 토론을 전체로 다 네.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보지 않고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갈등지향적 보도를 하고 네, 서로 언론의 속성상 누구와 누가 싸웠다 네, 이것 네. 때문에 싸웠다 뭐 아하.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했다 예. 이제 그 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이제스트는 그 편집된 것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주고 그 부분만 네.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저께 보면 저도 보면서 다른도 굵직하고 이렇게 한국 사회 지금 현재 정책적인 면, 비전적인 면. 그 내용들도 네. 나왔었는데 아하. 이제 그것은 이제 다 처음부터 다 끝까지 차분히 지켜본 사람들은 아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저런 차이도 있구나인데 네. 이제 그것을 지켜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하. 언론 보도 혹은 그런 거 보면은
또 싸우는구나. 아직도 음. 저러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집중 반복되면서 네. 이렇게 보도되는 행태에 대한 어떤 음. 반작용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 아니 무더위에 지금 코로나 연일 확진자 경신하는 마당에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일국의 어떤 공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선거에 지금 뭐 백제 발언이 뭐 어떻게 됐냐, 뭐 탄핵에 너가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이 사실 굉장히 좀 짜증 유발이고 아하. 이게 나란히 다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뭐 위험성도 네. 있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또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가 흘러가지는 네. 않고 있다.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지금 공방이 여권 전체 입장에서는 안 좋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결집하고 음. 전체적으로 좀 알려지는 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렇죠. 안 좋은 이게 영향이다. 누군가 한 분은 아. 공천을 받겠죠. 공천장은 당에서 줍니다. 네. 하지만 당선증은 국민들에게서 받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이제 그 당 내부에서 뭐 치열하게 다투어야 될 게 네. 이게 백제 발언 뭐 탄핵에는 물론 각자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치열하다, 이거 중요하다, 네. 무게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시 지역주를 소환했냐, 그때 뭐 또 하나 더 보태자면 뭐 적통 논쟁, 네. 이런 게 과연 아하. 지금 그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끌 것인가에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데 네. 그 중요한 그 기준이 될까? 아하. 저는 좀 그런 우려를 하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모처럼 이제 그 진보 진영 전체 선호도가 네. 이제 지난주 42.4에서 50.9 이제 8% 포인트 이제 쭉 차면서 그렇죠. 지난주에는 크로스가 나면서 네. 이제 분위기 좀 반전된다. 이제 한번 의샤 그리고 이제 뭐 좀 모아졌던 네.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아하.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네. 50.9에서 50.0 물론 소폭 이제 조정 내지는 이제 0.9% 포인트 약보합 양상을 보였지만 아하. 여기서 좀 기운을 더 모아서 50초에서 뭐 중까지도 치고 가면은 네. 그리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껏 이제 고무되었을 텐데 아하.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싸움의 어떤 격렬함에 비해서 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아하. 싸늘해졌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뜨겁게 붙었지만 수치를 보면 싸늘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주신 이게 거고요. 진영 간에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만 치열했을 음. 뿐이지 그 지지층이나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싸움도 중요하지만 아하. 좀 왜 싸우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제 이런 이유들이 네.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전달될 때 그 이를테면 그 싸움의 의미도 이제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 적통 논쟁, 뭐 탄핵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백제 발언 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제 논쟁도 담백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뭐 너무 선 넘은 수준으로 예. 가는 거 아니죠? 그런 우려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자 대결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상 대결. 네, 예. 이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가 맞붙는다면 누구한테 투표할지 물었을 때 윤석열 전 총장 투표하겠다는 응답 40.7%, 이재명 지사한테 투표하겠다는 응답 38%. 격차가 지난 조사보다 더 벌어졌네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네. 윤 예비 후보 뭐 네. 불러 달라고 하니까 뭐 불러 어렵습니다. 뭐, 윤 전 총장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불러 달라고 하니까 뭐 네. 불러줬는데 그게 뭐 인색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지난주 이제 지난 2주 전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39.4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40.7. 좀 올랐어요. 한 1.3% 포인트 예비 후보. 올랐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 조사에서는 38.6 보였는데 네. 이번 조사 38.0. 즉 이제 40.7 대 38.0으로 2.7% 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뭐 네.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뭐 앞선다 뭐 뒤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고 양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있는 것으로 네. 좀 나타났고요. 연일 이제 뭐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42.3, 이낙연 37.2 네.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 조사가 이제 41.0 대 36.7 이렇게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니까 이제 위아래 방향 4.4% 포인트 안에 있으면은 네.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데 지난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범위 이제 안에 안에. 지난번 조사가 이낙연 대표가 36.7, 네. 윤석열 총장 41.0 아.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오차 범위 아하. 밖으로 이제 좀 벌어진 이게 이제 좀 나왔고 오차 안과 아니냐 밖이냐가 이제 사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네.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면 누가 누구를 뭐 앞선다, 뒤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밖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할 네. 수가 없거든요. 아하.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붙어서 좀 아하. 흐름을 이제 일부 미세한 좀 그 오름내림이 있었는데 그 보합 수준에서 큰 의미 변동은 없고요. 네. 이제 이낙연 대표도 이제 뭐 0.몇 퍼센트 차이에 그게 앞선다 뒤선다 네. 그 표현을 그렇게 구분해야 되냐 하지만 사실 이게 통계적 엄밀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걸 봤을 때 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뭐 간격, 네. 뭐 지난 큰 2주 전과 뭐 그러게요. 큰 차이는 없었다. 저희가 뭐 쭉 보면은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자, 뭐 2주 뒤에 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은 하락세를 멈추는 데는 조금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혈을 한 것 그 같은데, 하락의 제동은 잡았다는데 물론 그 지혈과 제동을 했지만 그 상승의 또 그러니까요. 반등 그건 좀 요소는 뭐냐? 그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이낙연 이게 두 후보가 양강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 그렇죠. 것이냐,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이 말씀이시고, 저희 뭐 댓글 좀 보면 이재명 지지자분이신 것 같은데 칭찬 한 말을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했다, 표 얻으려고, 이런 반응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바로잡아 달라, 국민들을 믿습니다, 윤 총장님 화이팅, 이런 조경수님의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참 재밌고 좀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네. 조사의 컨셉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준비하셨군요. 예, 네,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동동동입니다. 동동동. 예. 어떤 뜻인가요? 오늘 한번 떼어주시죠. 동. 요동치는 대선판. 두 번째 동. 시동거는 중위권 후보들. 아하. 세 번째 동. 동작 그만. 동작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근데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의 포지션은, 여당의 포지션은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뭐 중임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연임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만 사실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만 그 정당과 세력은 연이어 계속적으로 네. 지속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여당의 포지션, 그 선거했던 틀에서 봤을 때 선거의 첫 전단은 무엇이고 하니 잘했으니까 한 번 더. 네. 당연히 이제 도전자 야당 입장에서는 못했으니까 비켜라. 이제 여기서 첫 이제 전단이 이제 단서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연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사람보다는 정당 세력의 문제로 이제 아하. 좀 접근을 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제 뭐 송영길 대표 표현을 보면 이제 재계약을 성공하냐 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재계약 성공한다면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당의 어떤 뭐 기본적인 포지션이면서 좀 우월적인 포지션은 뭐냐면은 네. 우리는 일을 잘했다. 또 우리는 연속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연속성. 거기서 이제 여당의 어떤 후보들의 자기 자랑이 이제 네. 녹아 들어가야 되고, 아하. 야당은 당연히, 야권은 당연히
뭐 못했으니까 비켜라. 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못한 건 난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 기본적인 예. 야권 후보들의 생각이죠. 어떤 출발선에서의 아하. 어떤 포지션을 얼마나 이렇게 잡느냐.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의 네. 전단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는 이제 야당 후보죠. 오늘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들 뭐 모이고 설명회하고 오후에 이제 예, 한다고 곧 하더라고요. 이제 뭐 경선 버스도 이제 뭐 부릉부릉 이제 할 모양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여당 후보들이 기본적인 포지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일을 맡겨주세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 저런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정책 경쟁을 좀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아하. 강가로 탄핵의 강으로 네. 뭐 무슨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큰 틀에서는 네.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동작 그만하고 이제 동작 그만하고 네거티브는 동작 그만. 네. 예. 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뭐 추세를 쭉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 이제 배철호 의원님 분석해 주는 추이를 쭉 보다 보면 또 맥이 또 잡히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뭐 각 진영이 이제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고 큰 폭의 변동은 없지만 맞아요. 간이 뭐 약간 관조, 뭐 혼조세도 있지만은 이게 그만큼 예민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예민한 긴장돼 상황이기 있는 때문에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본 경선이 이제 그렇죠. 뭐 되고 TV TV 토론 토론도 계속 시작되는 있고. 만큼 예. 이제 한층 더 예민하게 그만큼 유권자들도 이제 보는 이제 뭐 관여도도 네. 훨씬 더 높아지고 더 아하. 이제 맞아요. 본격적인 이제 그 대결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8월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온만큼 네. 이제 각 후보들의 뭐 신경전 네. 그리고 이제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 또한 아하. 뭐 올라가는 게 수원제만큼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루루 아빠님께서 정책 경쟁 찬성 또 이런 그렇죠. 반응도 보이고 지금 계십니다. 야당에서는 정책 경쟁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뭐가 잘못됐고 야당은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당의 어떤 독보적인 포지션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그걸로 좀 치고 나가야 저는 어제 되는데. 왔을 때 TV 토론에 저는 아하. 추미애 대표의 어떤 네.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러저런 뭐 지대 개혁이라든지 네. 뭐 나름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가장 이렇게 자기 내용을 네. 그 세일즈 잘했다.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배철호 의원님과 이렇게 이번 조사 결과 분석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추미애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10시 40분부터 국회에서 정책을 또 발표합니다. 대선 공약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 저희가 방송을 다른 채널 또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정책 대결로 가는 8월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0분에 여기서는 이제 박강원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채널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2호 공약 발표 그 현장도 중계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오마이TV 박종호의 스팟 채널 고정 계속 해주시고요. 10시 40분에 박강원 의원과 저는 돌아오도록 하고 또 다른 채널로 추미애 전 장관도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